지금 저 말을 믿으라고. 저건 무조건 한국 정부에게 돈을 받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여기 한국은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이자 이탈리아를 따라올 수 없는 후진국이라며 굳게 믿고 있는 이탈리아 국적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연히 유튜브를 돌아다니던 중 한국과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내 큰 충격에 빠져 현실 감각마저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시청했던 한국 영상의 실체는 대체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실바나라고 합니다. 현재 이탈리아의 로마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 중인 저는 얼마 전 한국 때문에 제가 가져오던 가치관 자체가 붕괴되는 심각한 일을 겪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탈리아에서 20년이 넘게 살아오며 이탈리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될 수 없는 선진국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것은 물론 이탈리아와 그나마 비슷한 아시아 지역 국가로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이 현실은 진실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건 저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로마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교수님을 따라 조교로 일하며 제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희 교수님께서는 경제학을 전공할 것이라면 이탈리아를 떠나 한국의 대학교 경제학과로 유학을 가는 것은 어떻겠냐며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실 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보기는 했었지만 제 기억에 잘 남아있지 않을 만큼 한국은 그저 K-팝과 관련된 이야기로밖에 들어보지 못했기에 한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뛰어난 경제 성장력과 잠재력이 있다는 교수님의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모름지기 경제학자라면 유럽 지역에서는 미국과 이탈리아, 아시아 지역에는 오직 중국만 연구를 하면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자신 또한 50살이 넘은 지금에서야 한국의 잠재력을 깨달았다면서 저 또한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유능한 경제학자가 되고 싶다면 한국으로 가라는 제안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장 제조업 생산력을 보여주는 나라인 것은 물론 1년마다 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나라가 이탈리아인데 교수님께서는 그러한 장점은 현재의 디지털 선진국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며 단 한 번이라도 한국으로 가보고 직접 눈으로 느껴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셨는데요. 사실 패션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조산업 부문에서 이탈리아의 생산력은 중국이 아니면 따라올 나라가 없었고 현재의 한국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제적 장점이 전혀 보이지 않고 평균 임금도 낮은 나라가 분명했습니다. 만약 교수님께서 저에게 중국으로 유학을 가라고 하셨다면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좋은 교수님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중국도 아닌 뜬금없는 한국으로의 유학 제안은 저에게 화가 치밀어 오를 만큼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그렇게 저는 교수님과의 어처구니 없는 면담을 마친 후 같은 학과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는데 이상하게도 친구들의 반응은 오히려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실바나, 너는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커져만 가는 범죄 조직 문제와 무너지는 경제 성장력으로 나라 자체가 후진국의 길로 접어들고 있어. 하지만 한국은 치안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피해가 없을 뿐 아니라 밤 10시가 넘어서 돌아다녀도 어떠한 피해를 입지 않아. 한국에 대해 선입견을 품고 있는 건 내가 아닐까. 그리고 중국은 내 생각만큼 대단한 나라가 아니야. 만약 다른 사람들 앞에서 중국을 옹호한다면 그들 모두가 너를 멍청이로 볼 거야. 저와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들은 제가 한국을 전혀 모르는 무지성의 사람이라며 교수님의 제안은 오히려 저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좋은 교수님의 태도라고 했고 저는 이 친구들의 조언을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친구들이 한국의 K-팝이나 라면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주장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은 이탈리아보다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분명히 이탈리아보다 가난한 나라인 것이 분명했고 가난한 국가라면 자동적으로 치안에서 긍정적인 점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의 이탈리아는 분명한 선진국이 맞지만 이미 오랜 시절부터 형성되어 온 범죄 조직 문화 때문에 치안이 아주 살짝 불안해진 것이지 이것이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밤 10시가 넘어서 돌아다니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일찍 잠을 잘 수 있는 장점을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신경을 쓰며 다니는 것은 급작스러운 교통사고 피해를 방지하는 것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가 꽤 이상한 영상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최근 한국과 관련된 정보들을 좀 찾아봐서 그랬던 것인지 그 영상은 이탈리아의 한 경제 전문가가 이탈리아인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지금부터라도 한국을 그대로 카피하고 따라해야만 국가적 종말을 면할 수 있다는 이상한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콧방귀를 뀌며 그 영상을 클릭했는데 영상의 음성을 듣자마자 기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뉴스 패널과 함께 토론을 나누던 이탈리아 경제 전문가는 현재 한국인들의 평균 임금은 300만 원 이상이며 이는 미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인 것은 물론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권의 나라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데이터라며 실제 한국인들의 평균 임금 자료들을 보여줬거든요. 특히나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한 방송사가 한국에서 직접 실험한 치안 관련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한국은 새벽 시간까지 공원에서 마음 편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노점상의 가게를 이용하거나 심지어는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와 자동차들을 그대로 길거리에 세워두어도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영상을 볼 수 있었거든요.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범죄 조직들이 너무나 많아서 길거리에 잠깐 차를 세워두거나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나 킥보드를 놔두면 거의 30분 만에 확정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분명한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길거리에 10시간이 넘게 차나 오토바이를 세워놔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마저도 방송사에서 조작한 영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안도감도 잠시 직접 한국의 영상들을 보여주던 이탈리아 경제 전문가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각도 근거들을 제시하며 모든 이탈리아인은 꼭 한국으로 여행을 가봐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국으로의 이민을 결국 결정해야 살아남는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수돗물을 틀어보세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석회가 섞인 더러운 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마시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수도 필터를 사용하는 집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탈리아는 이제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요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인데 이탈리아는 이제 국가 자체가 너무 낡아버린 것은 물론 애초에 도시 인프라 초기 단계에서 계획 자체를 실패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50년 안에 이탈리아의 국가적 종말이 선고되고 말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그 수도 시스템마저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죠. 하지만 이와 정확히 반대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들은 분명 과거 이탈리아보다 가난한 나라였지만 도시 인프라의 중요성과 초기 단계 계획 기술력의 중요성을 알고 거의 모든 인프라 분야에서 초기 계획을 굉장히 잘 구축했던 나라 중 하나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수질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곧바로 수돗물을 틀어서 마실 수 있는 수준이죠. 그리고 한국은 여기에 더해 그들의 뛰어난 디지털 기술력과 일상생활 인프라로 더더욱 효율성을 추구하는 나라로 급성장하고 말았습니다. 도시생활 기반이 잘 다져져 있으니 더욱 빠른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고 이제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몇몇 부분에서는 미국을 추월했을 정도로 살기 좋은 나라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었던 중국을 이제는 라이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디지털 산업 분야나 각종 반도체 분야처럼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서 그들을 완벽히 따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숨겨진 산업인 군사무기 산업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중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탈리아는 이제 국방무기 산업 분야나 제조업 분야, 그리고 그렇게나 자랑해왔던 패션 산업 분야에서까지 한국에게 모두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이제 문화 콘텐츠의 흐름까지 리드해버리며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찾는 꿈의 나라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실제로 20년도부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이민을 시도했던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딱 한 번만 한국을 경험해보세요. 그럼 그 순간 이탈리아가 뼈저리게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완벽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 경제 전문가는 울분을 터뜨리며 이제부터라도 한국의 모든 산업 분야를 카피해서까지 따라가야 한다며 여러 근거 자료를 직접 보여줬고 저는 그 순간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경제 전문가의 말처럼 이탈리아는 아직도 작은 수도 수질마저 개선하지 못하는 하찮은 나라가 분명했거든요. 특히나 저는 한국인들의 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듣고 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패션 산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대기업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한국은 중견기업들이 워낙 탄탄하게 자리가 잡혀 있는 것은 물론 경제 전문가의 말처럼 치안마저 너무나 안전하다 보니
사실상 한국에서는 이탈리아의 부유층도 누릴 수 없는 편안하고도 안락한 생활이 가능했거든요. 결국 저는 그날 이후부터 엄청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쯤 와서 생각해보니 교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저를 보고 미래를 위해서라면 한국으로 유학을 가야 된다고 목에 힘줄을 세워가면서까지 주장했는지 그제서야 상황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에게는 단순히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는 말씀만 드린 뒤 간단한 짐을 챙겨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목적지와 숙소도 잡지 않았지만 영상으로만 확인하던 선진국의 나라 한국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심정이었고, 특히나 그 경제 전문가의 말이 사실이라면 새벽에 길거리와 공원을 돌아다니며 맑은 밤 공기를 마셔보고 싶다는 아주 단순한 목표를 세우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수십 시간이 걸려 도착한 한국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분명 수많은 유동 인구가 돌아다니는 공항이었음에도 놀랍도록 깨끗하고 난생 처음 보는 최첨단 디지털 인프라로 가득했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항 한쪽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 컴퓨터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한국인들이 자리에 앉아 비싸 보이는 컴퓨터를 사용하며 검색을 하거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것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길거리의 책이나 음식마저 훔쳐가는 범죄를 넘어서서 비싼 금액대의 가전제품이나 옷까지 훔쳐가는 범죄가 극성인데, 한국의 공항은 이러한 범죄 피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듯 공항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 컴퓨터실에는 그 어떠한 잠금 장치와 경찰 인력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더욱 놀라운 것은 어떤 한국인 여성은 자리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잠에 빠져버린 것인지 자신의 모든 짐을 의자 위에 올려놨지만 그 누구도 가져가지 않는 충격적인 모습마저 볼 수 있었거든요. 특히나 공항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들은 전부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 컴퓨터들의 모니터 성능이나 본체의 성능은 제가 이탈리아에서 사용하던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최고 성능의 컴퓨터들이 분명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만 확인하더라도 한국이 얼마나 다른 나라들과 차원이 다른 경제적 부유함이나 치안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 번에 수긍할 수 있는 정도였고, 저는 바로 이 순간부터 제가 가져오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조금 더 공항을 구경하다 보니 저는 여행 가방 그림이 그려진 가게 같은 곳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의 실체를 알아내자마자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한국의 공항에서 직접 서비스하고 있는 여행 가방 대여 서비스 가게였고, 이것은 모두 무인 키오스크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들에게도 이미 익숙한 서비스인지 그곳에는 여행에 짐이 너무 많아 여분의 가방이 필요한 외국인들과 한국인들 모두가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공항에서 직접 제공하는 여행용 가방을 빌리고 있었고, 이는 그야말로 신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나 수백 개 이상의 여행 가방들이 줄을 지어 대여되고 있었음에도 이 가방을 누구 하나 훔쳐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 공항 컴퓨터실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는 상식이 붕괴되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한국인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여행 가방 대여 서비스를 하러 왔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저에게 자신이 반납하려던 가방이 필요하냐면서 친절히 말을 걸어왔는데요.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면 무조건 뒤를 조심하라는 명언이 있을 정도로 남의 호의나 친절에 경계하는 편인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관념이 전혀 없는지 그 한국인은 머뭇거리고 있는 저에게 자신이 이미 모든 반납 과정은 끝냈으니 사용할 만큼 사용을 하다가 귀국하기 전 이곳에 가져다 놓기만 하면 된다며 제 손에 여행 가방을 들려주고 자리를 뜨더군요. 아무래도 한국은 경제적 부유함이나 인프라가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치안이 안전한 이유여서인지 사람들 간의 신뢰의 문화 또한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았고, 여기에 최첨단 무인 인프라가 더해지니 말 그대로 너무나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죠. 저는 한국의 이런 선진국적인 모습에 그만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탈리아 경제 전문가의 말처럼 아무리 한국을 지금부터 카피하더라도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나니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이민을 와야 된다는 최종적인 결론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공항에서 약 1시간 정도의 짧은 선진국 구경을 마치고 한국의 수도인 서울로 이동해 이제는 도시의 모습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 30분이 걸려 버스를 타고 도착한 서울의 도심지에서 횡단보도를 기다리던 도중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지 않는 것은 물론 도로에 있는 자동차들도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지 그저 속도를 내며 횡단보도를 빠르게 지나가며 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5분이 넘게 기다려도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지 않는 모습에 저는 결국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지금까지 인정하고 확인해오던 한국의 높은 기술력이나 치안 시스템이 부질없을 정도로 한국은 횡단보도 시스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고 저는 그제서야 역시나 한국은 가난한 후진국의 나라가 맞았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속으로 역시 이탈리아가 한국보다 더 선진국이 맞았지라며 안심을 한 채 다른 길로 돌아가려던 순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한 한국인 남성이 제가 서 있던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오더니 뜬금없이 바로 옆가로등에 부착되어 있던 이상한 버튼을 눌렀고 그 버튼을 누르고 약 10초 뒤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는 것은 물론 횡단보도를 향해 질주하던 자동차들도 남성이 가만히 건너기만을 기다려주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 일단 그 남성과 같이 횡단보도를 건넌 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그를 붙잡고 질문을 건네고 말았고 돌아온 그 한국인 남성의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직접 눌러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스템이에요. 유독 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서는 이렇게 직접 버튼을 눌러서 횡단보도의 신호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도로에 있는 자동차들의 불필요한 제동 에너지를 줄이는 것은 물론 횡단보도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마저 아낄 수 있거든요. 제가 직접 사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앞으로 이것과 똑같은 횡단보도를 만난다면 제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 후 한국인 남성은 다시 한번 횡단보도 바로 옆에 부착되어 있던 가로등의 버튼을 눌렀고 역시나 이번에도 약 10초 뒤 횡단보도의 불은 바뀌며 몇몇 사람들이 건너편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기는 했지만 이러한 경제절약 시스템은 한국에서밖에 보지 못했을 뿐더러 아무리 부유한 나라 한국이라도 이 정도의 도시 효율성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더더욱 편리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 뛰어난 무인 횡단보도 시스템은 자동차의 불필요한 차량 흐름을 끊지 않을 뿐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싶은 사람만 있을 때 신호등의 신호가 교체되었기에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너무나 효과적인 에너지 보존 시스템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히 생각했을 때 이러한 시스템이 대한민국 전체 지역에 5,000개 이상만 설치되어 있어도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경제적 절약 효과와 차량 흐름 통제 능력은 단순 수치만으로는 계산될 수 없는 엄청난 결과일 게 분명해 보였죠. 심지어 이탈리아에서는 횡단보도에 불빛을 비춰주는 가로등마저 돈이 된다는 소문 하나로 모든 범죄 조직이 이것을 뜯어서 가져가 버리고 있기에 현재 이탈리아의 횡단보도들은 대부분 무단으로 알아서 뛰어가는 매우 위험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결국 한국의 이런 버튼식 횡단보도 시스템을 이탈리아에 도입하더라도 한국만큼 효과를 낼 수 없는 것은 분명했고 저는 왜 저희 교수님께서 이탈리아는 결국 종말하고 한국만이 미래에 살아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는지 다시 한번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부유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이처럼 매우 뛰어난 아이디어의 도시 인프라 시스템들을 통해 한국인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환경까지 보존하는 엄청난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마주할 수 있었던 뛰어난 기술력의 횡단보도를 사진 촬영 기록으로 남겨놓은 뒤 너무나 피곤한 시차에 적응을 위해 곧바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체크인이었지만 한국의 호텔은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인 키오스크 기술력으로 너무나 편안한 체크인이 가능했고 마치 자판기에 음료수를 뽑아 마시는 것 같은 편리함으로 저는 호텔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호텔에 들어오자마자 무조건 첫 번째로 확인하고 싶은 목표를 위해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 후 화장실로 향해 샤워기에 물을 튼 순간 저는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손으로 감싸쥐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샤워기에서는 살아생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투명한 색깔의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심지어 물이 굉장히 부드러운 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이탈리아 수질과는 체감 차이가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면대에 물을 받았음에도 그곳에는 떠다니는 석회나 부유물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는 물을 틀자마자 석회수가 쏟아지며 시간이 지나면 돌로 굳어버리는 이탈리아의 충격적인 수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저처럼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임에도
이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 이탈리아가 왜 한국보다 후진국인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고, 저는 그렇게 피곤함도 잊어버리고 곧바로 샤워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머리라도 한번 감으려고 하면 감고 나서 말리는 동안 석회 덩어리들이 우수수 떨어져서 머리 자체를 감는 것이 꺼려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한국은 수질이 너무 좋고 물이 부드러운 이유 때문인지 머리를 감으면서도 너무나 청량한 쾌감만이 느껴질 뿐이었어요. 심지어 샤워를 다 하고 나서도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데 아무런 석회물질이 떨어지지 않으니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샤워를 한 것 같은 느낌마저 들며, 이러한 최고급 수질을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인들의 삶이 너무 부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무엇을 상상하든 이탈리아 그 이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에 하루빨리 이탈리아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겠다는 사명감마저 생겼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약 3일 정도를 머무르며 수천 장의 사진과 영상을 실제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교수님의 말대로 저는 이제부터 이탈리아로 돌아가 이탈리아인들의 종말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가 직접 촬영한 한국에서의 놀라운 인프라들을 직접 보여주고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